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에서 핵무기를 26년 전인 1991년 철수시켰고 92년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과 함께 중국 은행들의 은닉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자산을 동결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의 회의는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2번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 내용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 분야 참모진에 보고될 예정이다. AIT는 중국이 한국 내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지만 참모들은 사드 추가 배치를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북한 군사시설 선제 타격의 경우 백악관이 검토는 하지만 북한에 산악지대가 많고 땅속 깊이 묻힌 터널과 벙커들이 상당수여서 명중시킬 가능성이 적고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강조한 사이버전은 트럼프 정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I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13년 2월 북한 3차 핵실험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이버 전쟁인 발사의 왼편 작전을 세웠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할 경우 몇 초 안에 궤도를 이탈해 공중에 분해되도록 하는 무력화시키는 장치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국방부에 미국의 사이버, 전자 공격력 수준을 끌어올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IT는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에서 강조한 사이버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미군 미사일에 대한 사이버전을 준비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전문가들, 한국의 전술핵 배치 부정적, 미국 핵정책 어긋나고 전략적 도움 안 돼. SNS 기사 보내기, 페이스북로 기사 보내기, 트위터로 기사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로 기사 보내기, URL 복사로 기사 보내기, 이메일로 기사 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 스크랩하기. 문재인 정부 전술핵 재배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행보. 미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정책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작전 운용과 전략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신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전술핵을 선호하지 않았다며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가 위기 상황만 고조시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대응 방안의 하나로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2년 3개월간 주한미군의 수장을 지낸 서먼 전 사령관은 구체적인 핵능력과 장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미군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북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4일 미 전략사령부를 방문한 뒤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지지 여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미군은 강력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적이 미국의 핵무기 위치를 모르게 하는 게 미군의 오랜 정책이기 때문에 자세한 보관과 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강조했다. 미 육군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 타운 대학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부소장은 미군은 핵무기의 위치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핵무기를 어딘가에 배치해도 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배치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미랜드 연구소의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점보다 한국이 짊어져야 할 전략적 부담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 핵무기 배치와 유지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결정할 경우 다른 국방 분야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배치 장소 선정 문제와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할 경우 선제 타격하는 한국의 킬체인과 미군의 상호 운용성에도 전술핵이 여러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넷 박사는 특히 미군이 B-61 폭탄을 배치할 경우 미 핵무기 보관 시설과 같은 기준의 안전시설과 보안, 환경, 자원, 요원 훈련, 기지 재편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먼 전 사령관은 재임 시절에 처음 시도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생각해보라고 반문했다. 사드 배치 반대 여론과 지역 주민들의 시위 등으로 지금도 완전히 배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얼마나 많은 장애에 부딪힐지 상상해보라고 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도 전술핵을 한국 어디에 배치하든 많은 진보 세력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드 사례에서 보듯이 배치 장소조차 비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타운 대학의 맥스웰 부소장도 전술핵 배치 장소는 북한의 제1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정서상 지역 주민들이 사드 이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이 깨졌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적다고 말했다. 맥스웰 부소장은 미군은 북한이 감히 근접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우수한 전략 핵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여전히 핵에 관해서도 군사력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맥스웰 부소장은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오히려 북한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구실만 제공한다며 재배치는 감정적인 만족 외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 부족이 이런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 때문에 이달 초 전술핵 재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맥케인 위원장의 언급을 모든 대응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헬론 선임연구원은 더 많은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차원에서 맥케인 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현 상황에서 가장 낮은 선택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추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적 선택을 더 어렵게 할 수는 있겠지만 상황을 타개할 해법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B-1B 장거리 전략 폭격기와 F-35B 등 최신 전투기를 한반도 상공에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등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연구원의 오공단 책임연구원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다르다는 것을 주시하라고 말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 역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에는 28,500명의 미군과 가족 등 10만 명이 훨씬 넘는 미국인들이 있다며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미군의 해구산 등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방어 공약에는 완벽한 게 거의 없다며 한국 정부도 미군의 방어 공약을 신뢰하며 연합 방위 능력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행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또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놓고도 중국이 상당한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볼 때 전술핵 배치는 중국에 더 큰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빠른 핵무기 대응 차원에서 전술핵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장착한 미핵 잠수함 등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 해상에 더욱 자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오하이오급 같은 미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15분 만에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며 이런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넷 박사는 그러나 미국이 B-2나 B-52와 달리 핵무기 공격 능력이 없는 B-1B 전략 폭격기를 군사분계선에 전개하는 것은 위기 상황을 더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술핵은 1킬로톤에서 수백 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소규모의 핵무기로 미군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과 중국 억제 등을 이유로 총 11개 유형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었다. 전술핵은 과거 소형 폭탄, 핵쥐뢰, 핵배낭 등 여러 유형이 있었지만 대부분 폐기되고 지금은 공중에서 투하 가능한 B-61 폭탄이 거의 배치 가능한 유일한 전술핵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달 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전술핵을 포함해 자치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론조사 결과 60%를 넘나들고 있다. 미국은 1952년도에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1953년에 소련도 성공한다. 1954년에 수소폭탄 실험이 태평양 비키니 섬에서 있었다. 버섯구름의 직경이 160km였고 이상기후도 발생하고 동물들이 폐사하고 암, 기형아가 급격히 늘었다. 이로 인해 반핵 운동이 본격화된다. 핵무기 개발과 한국전쟁 한국 전개 과정 속에 핵무기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었다. 미국은 압도적인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권이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맹신이 화를 불러온 전쟁이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이기지 못한 전쟁이었다. 이미 북한이 촉대화되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쓸 수 없었다. 결국 중국을 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이 발발할 것은 뻔한 일이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만류하기 시작했다. 또한 인종차별 논란도 일어났다. 핵폭탄을 아시아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쟁에 설령 이긴다 해도 미국은 도덕적 오욕을 갖게 되어 있었다. 전술 핵무기 처음 핵무기의 목표는 소련의 전략시설이었다. 한국전쟁 직전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핵무기는 100킬로톤 정도였다. 이 정도의 양도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 웬만한 도시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 같은 기관 시설이 없는 곳에 투하한다면 도덕적 문제도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가 등장하게 된다. 화력을 5킬로톤으로 줄인 실전용이 등장한 것이다. 초창기 핵 배치도 초기에는 핵무기를 비행기에 실어 날랐다. 하지만 상대방의 방공망에 걸려 격추될 위험이 컸다. 그래서 미사일에 핵을 달기 시작한다. 미사일로 유인 우주선을 처음 발사한 나라는 소련이었다. 이어서 미사일에 핵을 달기 시작한다. 소련에서 버튼을 누르면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1959년도에 핵미사일을 만들게 된다. 서로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을 동시에 갖게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핵무기가 여러 곳에 탑재되어 잠수함에도 장착이 되며 핵지뢰를 만들고 배낭에 담을 수 있는 핵무기도 만든다. 그리고 하나의 미사일에 10개의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까지 개발이 된다. 1986년 정도에는 소련과 미국이 보유한 핵이 7만 개를 육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군축 1961년도에 존 F. 케네디가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핵무기가 인류를 파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 라는 말을 한다. 이듬해 19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닥치게 된다. 당시 미국은 2만 기 가까운 핵이 있었고 소련은 1600개 정도의 핵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소련은 그 차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쿠바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 쿠바에 중단 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소련이 전략적인 우위에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 미국 정찰기가 그러한 추진 과정을 발각하게 되었다. 1960년 10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 8,070억 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피아식별 장비 성능 개량과 군위성 통신 체계 등 14개 사업에 2조 2,269억 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에 6조 4,726억 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 5,695억 원을 책정했다. 한국형 전투기인 보람의 사업에 9,069억 원, 3,000N급 등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259억 원, K-2 전차 확보에 3,094억 원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F-35E 전투기, 해상 초계기 2,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 배치 사업 등은 작년 대비 줄었다. 국방부는 2021년은 기존 대형 사업이 최종 전력화 시기에 근접하면서 지급액이 전년 대비 1조 1천억 원이 감소하고 신규 사업은 착수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원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대 주둔지와 해안 경계 작전 태세 확립을 위해 AI 기반 고성능 감시 장비가 도입되고 경계 시설 보강 등에 3,357억 원을 반영했다. 첨단 무기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E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의 장비 유지비를 7.7% 증액한 3조 7,367억 원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176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비축하고 이동형 전개 키트와 음압구급차 등 군병원 장비, 물자 확보, 방제 용역 실시,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 확충 등에 960억 원을 책정했다. 대테러 국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 대화생방 특수임무대의 장비, 물자 확보 예산 544억 원을 투입한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육군 스마트 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 등 55개 사업에 300여 원을 늘린 1,5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43.9% 증가한 1조 472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8.5% 증가한 4조 2,524억 원으로 편성했다. 무기체계 확대 예산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69.2%에서 내년 74.7%로 높여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 개발에 6,318억 원,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에 886억 원으로 각각 확대 편성해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비록 2021년 예산 증가율은 5.5%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으나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용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제발 항공모함 7만 톤급 KF-X 풀항모로 가야 합니다. 정부가 3만 톤급 경항모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발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항모는 조기 경보기를 싣을 수 없어서 단독 원양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조기 경보기가 지상에서 떠서 항모 주변을 날아야 하는데 그러면 독도 상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죠. 사실상 항모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실을 수 있는 게 12척의 F-35B인데 제공을 위해서는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없어서 적지 히브를 폭격하기도 힘듭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단독으로 원양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미 해군과 연합작전도 힘들고 자체 제공 능력도 부족하고 적지 휘부 폭격도 부족하죠. 정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전력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항모가 고가치 표적이다 보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잠수함과 이지스함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오히려 전력 상승이 아니라 전력 하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격도 배 비용만 2조, 배에 들어가는 무장 1조 정도, F-35비 20대 3조 이상. 이러면 6조 정도이고 유지비는 F-35이고 수직 이착륙기라서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요즘 레이시온사의 최신 이지스함 레이더는 F-35를 탐지한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한테 팔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함재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국산 전투기인 KF-X를 개량해서 넣는 겁니다. 풀항모는 캐터필터가 달려서 수직이 착륙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KF-X를 좀 개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레이시온 이지스함과 KF-X 풀항모가 있으면 독도에서 일본과 대치했을 때 F-35B를 운용하는 일본 경항모 4척을 모두 격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F-35B는 이지스 레이더에 걸리고 우리는 조기 경보기가 있어서 적이 함대와 함재기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32대의 KF-X는 F-35B보다는 비행 성능이 좋을 겁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8대 정도의 F-35C를 섞어서 편제해도 확실히 제공을 장악할 수 있죠. 상대 함재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상대 함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